안녕하세요. 최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71세 김명수 어르신도 최근 자녀와 대화를 나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혹시라도 세금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걱정이야. 이처럼 정권 교체는 늘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을 동반합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시니어 세대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몇 가지 핵심 방향이 보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은 당장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68세 이은자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한숨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혹시 보유세 더 올라갈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세무공무원의 포상금 제도가 세무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키웠다면 최근에는 이보다 더 긴장되는 부분이 국세청의 빅데이터 기반 사전조사 시스템입니다. 오는 8월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니어 자산가분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더 큰 긴장감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74세 정진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려 해도 괜히 어디서 찍혀서 세무조사라도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더 돼요. 이렇게 감시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다 보니 과거처럼 단순히 세율 변화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증여, 상속, 양도 등 각종 이전 거래의 신고 과정에서도 꼼꼼함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상속세 구조가 일부 고령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향후 개편이 진행된다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2세 박영수 어르신은 최근 자녀들과 상속 문제를 상의하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집 한 채가 몇 억씩 하다 보니 나중에 아이들한테 넘겨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태산이야. 이처럼 이제는 상속과 증여가 단순히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닌 평범한 중산층 시니어 가구에도 직결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권 교체 이후 많은 분들이 세금 정책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69세 김은숙 할머니도 세법 개정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이전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올랐다가 또 완화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 정부는 어떻게 할지 계속 신경이 쓰여요.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당장 부동산 보유세나 거래세를 추가로 크게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세금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니어층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우선 증여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별다른 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과거 정권에서도 증여세 개정 논의는 많았지만 결국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현재도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시에 거주하는 74세 조현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여세는 여전히 빡빡하니 마음 놓고 증여하기가 겁나긴 하지. 반면 상속세는 정치권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제는 단순한 중산층 가구조차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합쳐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될 경우 공제 금액을 빼더라도 과세 표준이 높아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 개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 각각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을 경우 1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3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상속세보다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이명자 할머니도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자식이 많은 집은 훨씬 유리하겠네. 우리 집도 딸 셋이 있는데 이 제도 생기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 방식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라면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자녀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분산하는 식의 절세 설계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정치권 내에서도 세부 도입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이슈인 세무조사, 현금 증여, 그리고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정순 할머니도 최근 이런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조금씩 줬는데 요즘은 현금 인출도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본다더라고요. 혹시 내가 탈세로 오해받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이처럼 최근 들어 세무조사, 세금 신고, 현금 증여 등과 관련된 불안감이 시니어층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현금 인출과 관련해 기존 제도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루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입금이나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니어분들이 더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일부 개정된 이 제도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추징 등 특별한 성과를 올릴 경우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73세 박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거 공무원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우리 통장 다 뒤지는 거 아닌가요? 괜히 내 가족 계좌로 돈 왔다 갔다 한 것도 걸리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상금 제도는 사실 대부분의 일반 납세자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아주 제한적인 사례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대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징수했을 때 또는 세무소송을 벌여 국가가 이겼을 때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다수 시니어분들처럼 평범하게 자녀와 손주에게 증여하거나 생활비를 보내는 일반적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도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68세 한미영 할머니는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안심하셨습니다. 아이고, 괜히 걱정했네요. 그럼 내가 아들한테 생활비 보내주거나 손주 결혼할 때 용돈 좀 보내는 건 큰 문제 아니겠네요. 다만 시니어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현금 증여 시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있습니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 증여받을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손주 등에게 줄 때는 면제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할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논의되던 유산취득세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받은 사람이 각자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현재는 여야 정치권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도 세무조사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 AI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69세 김정임 할머니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냥 손주 용돈 조금 보내준 건데 요즘은 AI가 다 본다는데 혹시 나도 조사 들어오면 어쩌나 무섭네요. 사실 이번 AI 기반 시스템 도입은 기존의 단순한 세무조사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72세 최병호 어르신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세무조사 대상을 정한다니 더 무섭긴 하네요. 이 AI 시스템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일괄 조사한다기보다는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AI에게 학습시켜서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자료 등을 AI가 통합 분석하여 세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조사 대상을 골랐다면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걸러내주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인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인원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기술이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74세 이순복 할머니는 전문가 설명을 듣고 이렇게 안심하셨습니다. 그럼 평범하게 생활비 주고받는 우리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AI 시스템은 이미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상한 금융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자산 간 편법 증여, 소득 탈루 등이 의심되는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지만 일반 은퇴자나 부모님들이 손주 등록금 보태주고 생활비 조금씩 보내주는 수준의 거래는 대부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금융거래 등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 신고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현재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손주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세무조사는 사람보다 AI가 먼저 걸러주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만 성실하게 투명하게 생활하고 법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AI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절세법은 성실함과 사전 준비입니다.